당뇨는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가 요구되는 무서운 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포의 대상이 되는 병입니다. 당뇨가 생기는 원인은 먼저 가족력과 후천적인 요소로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의 원인은 1형, 2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1형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유전적인 원인으로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겨 인슐린 분비가 멈춰 생기는 병이고, 대한민국 당뇨병 환자의 95%는 2형에 해당하고 인슐린 저항성으로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병입니다. 2형의 환경적인 요인 중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서구화된 기름진 식단으로 비만이 오래 지속되거나 잦은 음주나 흡연 등이 있습니다. 40세가 넘어가면 많이 발생하지만 요즘은 젊은 분들도 달콤한 디저트와 자극적인 군것질을 좋아해서 많이 걸리는 추세이다 보니 수치가 낮으면 별다른 증세가 없기도 해서 평소에 관리가 필요하고 혈당 검사도 매년 하는 게 좋아요. 또 다른 원인 중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비만, 스트레스 등에 꾸준히 노출될 경우 발생하므로 평상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당뇨 초기 증상일 때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내 몸의 변화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소변량이 늘어나면서 불편함을 겪는 단뇨증이 생기는데 혈액량이 많아지면서 불필요한 당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평소보다 2배 정도 소변량이 늘어나고 야간유의 비중도 커집니다. 또 다른 증상은 혈액에 쌓인 당이 소변으로 배출되어 체내의 수분량이 부족해지면서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혈액의 당의 비중이 커지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므로 뇌에서 피를 묽게 만들기 위하여 자꾸 물을 마시라는 신호를 보내므로 목마름이 심해집니다. 충분한 양의 물을 마셔주지 못하면 탈수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신체 대사에 문제가 생겨 필요한 에너지를 당분이 아닌 지방에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손톱색이 하얗게 변하거나 시야가 흐려지고 상처가 생기면 회복이 더디는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으로는 저지방 우유, 달걀, 치즈, 딸기, 두유, 아몬드, 해조류, 토마토, 시금치, 오이, 땅콩, 현미, 들기름, 검은콩, 미나리, 귀리, 올리브 오일, 레드비트, 잡곡, 닭고기, 양파, 마늘, 등푸른 생선, 베리류 등이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포함된 음료수나 과자를 줄이시고 백미나 면 같은 고탄수화물도 줄여주며 현미나 잡곡밥이 좋습니다.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도 피해주시는 걸 권합니다. 식습관처럼 생활습관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유산소나 근력운동을 꾸준히 하여 혈당이 올라가는 당뇨 초기 증상을 막아줍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브로콜리는 100g당 28이라는 낮은 칼로리로 식이섬유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 다이어트 식단으로 좋을 뿐 아니라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의 식물 화합물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이 고지방, 고열량, 고단백의 식단과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의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제2형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풍부한 비타민C가 체내 활성산소와 피로물질을 제거해 주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효능이 뛰어납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은 산화적 손상에 의한 유전자 변형을 막아주어 당뇨에 도움을 주며, 한 연구에서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당뇨 환자 97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한 결과 브로콜리를 복용한 사람들의 혈당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당뇨 식단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야채와 생선을 챙겨 먹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류를 대처하면서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동일한 칼로리를 얻거나 영양소를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건강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식전 30분 전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로 달걀을 드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계란 한 개당 6g 정도의 풍부한 단백질 및 소량의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어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뇨병은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어 심부전증, 실명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오메가3가 혈관 곳곳에 누적되어 있는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양파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식품이지요. 양파 속에 혈당 수치를 낮추어주는 크롬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크롬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주어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안정화시켜 줍니다. 토마토는 채소로 알려져 있어 당뇨 환자들도 문제없이 섭취할 수 있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토마토도 당분이 있어 과일처럼 주의해야 합니다. 토마토는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두 개씩 섭취하는 것은 좋으나 과한 섭취는 오히려 혈당을 높일 수 있어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가공된 토마토 소스는 당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어 혈당을 높이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직접 갈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의 당뇨병과 당뇨 합병증은 산화 스트레스가 원인이므로 이렇게 황산화 물질 중 안토시아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베리류를 섭취하게 되면 아디포넥틴을 증가시켜 인슐린 저항성 개선 및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혈당과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감소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신속하게 제거함으로써 1형 및 2형 당뇨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리류에 함유되어 있는 당 성분을 관가해서는 안됩니다. 생과 열매를 과다하게 먹을 경우 함유되어 있는 그 자체 당분이 혈당을 상승시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에는 불응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또한 탄수화물과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데 필요한 비타민 B1, 비타민 B2, 라이신 등이 풍부해 혈당을 줄여주고 지방을 없애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과의 폴리페놀 성분은 취장 내 베타세포의 조직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생성하고 저장 및 분비하는 기능을 도와줘 제2형 당뇨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그릭 요거트는 식욕 조절뿐 아니고 면역 체계와 혈당 수치 조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그릭 요거트 섭취 시 사과나 배를 첨가해서 드시면 더욱 좋아요. 배는 혈당 수치가 낮은 대표적인 과일로 식이섬유와 수분 함량이 높아 변비에도 좋고 정장 작용을 도와줍니다. 섬유질이 풍부해 당 흡수를 늦춰 혈당 수치를 안정시켜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당을 조절한다면 당뇨 간식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언제 섭취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식사 전후로 바로 섭취하는 습관은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습관입니다. 식사 전후로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사이 섭취 시에도 당질 10g 내외로 간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에 안 좋은 음식으로는 영양가가 상대적으로 적고 열량만 높은 식품인 감자튀김, 말린 과자, 시리얼, 설탕, 초콜릿, 빵, 과자, 라면, 청량 음료 등이 있습니다.